안녕하세요. 월서의 무어 디렉터 강주혁입니다. 오늘 런칭 이후부터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좋아했던 아이웨어 브랜드 캐드림의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같이 올라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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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1층 네. 대표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인터뷰에 앞서서 그 대표님과 캐드림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병길이라고 합니다. 네. 강병길이라고 하고요. 네. 캐드림은 지금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안경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캐드리맨이라는 아이웨어 브랜드에 대해서 국내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그리고 이 아이웨어 씬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캐드리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조금씩 저희가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안경을 제작하는 업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안경을 좋아하긴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옷을 했었고요. 네네. 그림이랑 병행을 하면서 이제 배우고 있다가 이게 그 어느 계기로 이제 옷을 조금 내려놨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 안에 있는 그 뭔가 어떤 본질이라든지 어떤 그 중심은 다 똑같지 않을까 해서 진짜 다 시도해봤습니다. 막 그 어떤 뭘 만드는 거에 네네. 있어서 그럼 다 하다가 이제 그 면접 기회가 있었는데 그 면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안경에 좀 빠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제 작업물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대체로 다 없었는데 네. 제 작업물에 대한 모음을 이제 이렇게 들고 가서 이제 뭐 지원을 한다든지 보여드리면은 그게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자료가 테이블에 올라있던 게 조금 유일했었던 곳이 있었어요. 제가 언급은 좀 하기 힘든데 네네.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이제 그냥 안경이 빠졌습니다. 아, 되게 옛날이죠. 되게 아. 옛날인데 이제 그 계기로 안경을 조금 더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액세서리였어요 저한테. 그냥 액세서리. 근데 이제 뭔가 요런 어떤 세계도 있구나.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캐드리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는 서머라이프에서도 많이 전개하셔서 많이 좀 보고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메이드와 그리고 재팬 메이드 두 가지 라인으로 전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라인별로 특징이나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질문 중에. 왜 어렵냐면은 사실 아무 생각이 잘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들어갔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그 구별을 하고자 한다는 거는 이제 만들어진 방식이 다른 거긴 한데 이제 재팬메이드는 말 그대로 제가 디자인만 하고 형태만 만들고 일본 생산처에 이제 공장에 OEM 방식으로 생산을 맡기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다 손으로 만들고 있고 네. 이제 거기서 뭐 디자인적인 어떤 특별함 이거를 제가 굳이 의도적으로 뭐 나눈다 이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양산은 돈이 많이 드니까 네. 저도 모르게 어떤 그 다르게 표현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고 봤을 때 예. 이런 것들을 제가 뭔가 주저한 바가 보일 때도 있고 다른 어떤 그 측면에서 조금 뭔가 매력적인 부분들이 또 다르게 드러날 수도 있고 네. 스튜디오 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제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조금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진짜 엄청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그 제가 만들고 싶은 그 떠오르는 어떤 그냥 어떤 형태라든지 구조가 있으면 그거를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옅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좀 멈췄어요. 초반에 좀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스튜디오에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안경을 제작하는 뒤에 있는 장비들인데요. 아무래도 저도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안경을 직접 제작하는 장비를 대부분 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장비들이 제가 저 영상에 보기에 이런 실툭 같은 건가요? 이게 스크롤 쏘라고 하고요. 예.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재봉틀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봉틀은 그 원단끼리 있잖아요. 네. 얘는 말 그대로 토입니다. 자릅니다. 이렇게 다 이제 제가 이제 형태를 도안을 그려서 이제 그 도안대로 이렇게 다 잘라내는 기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안을 그리신 거를 아스테이트 판에 붙이고 예. 그 도안대로 또 실톡으로 자르는 작업 하시는 거예요. 예, 보통 아세테이트 판이 이제 처음에 어떻게 오냐면 뭐 이 정도 사이즈로 오는 회사도 있고 요런 사이즈로 아, 오는 회사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 안경을 만드는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제가 그 직사각형의 어떤 판으로 만들어서 도안을 거기다가 이제 올려서 이제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이 의자에 많이 앉아서 작업하신다고 해주셨는데 여기서 하시는 기계는 어떤 기계예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안경이 그 몇 가지 이제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안경 보면은 그 경첩이 있잖아요. 네. 경첩부를 연결할 때 그 못이 들어갑니다. 아. 그걸 리벳이라고 합니다. 예. 리벳 못이라고 하는데 그 통로를 이제 뚫어주는 드릴이고요. 그리고 잘라내고 하는 건 되게 금방 끝나요 사실. 근데 이제 다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여기서 거의 예. 대부분의 작업을 그리고 안경 같은 경우에 표면이 좀 광택이 있는 흔히 말하면 좀 유광으로 표현된 재질들이 있고 좀 매트하게 표현된 질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칠을 하시는 건가요? 아, 정확히는 이제 관을 내기 위해서는 그 사포의 그 샌드페이퍼라고 사포라고 부르고 샌드페이퍼라고 부르는 어떤 그 번수가 낮을수록 거칩니다. 아. 예를 들면 220부터 시작해서 네. 1000, 1200까지 차츰차츰 단계를 올려서 그 표면을 정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광 내는 그 빠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네. 요런 기계인데 좀 작습니다. 네, 미니 되게 작은 또 큰 것도 많고 보통 공장이라든지 또 안경 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이 네. 버핑기를 쓰는데 저는 요런 작은 어떤 걸 쓰고 있습니다. 얘로 최종 이제 마무리 광을 내고 그리고 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그런 방식이 있고 지금 제가 저 방에 좀 시끄러워가지고 그 두고 있는 바렐기가 있어요. 예. 그 통에 이제 한 4단계로 이어져 있는데 이제 한 단계당 24시간, 20시간 정도를 한 4일 정도 걸립니다. 네. 광고는 전반적으로 다 광이하고 마무리로 또 이제 손광을 또 해요. 네, 확실히 좀 생소한 장비들인데 대표님께 설명 한번 들으니까 좀 안경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저희도 가방이나 모자나 요즘 제작하고 있지만 확실히 이렇게 저희도 제작했을 때 이렇게 작은 것들 제작할 때 더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정교해야 되고 작업 과정에서 조금만 좀 틀어져도 실수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장비들도 좀 세심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에서 저희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캐드리맨의 이제 스튜디오 영상, 메이드 영상을 봤는데요. 영상 속에서 느껴지는 모습이 이제 마치 조각가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 대표님께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처음 이제 안경을 손으로 만든다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좀 그런 생각이 어떤 그런 생각들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각하는 것 같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일이고요. 네, 네. 일이고. 그러니까 안경 자체 제가 만든 안경뿐만이 아니고 안경 자체에 좀 의미를 좀 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건 예술이다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어떤 작은 동네 안경을 가더라도 그 안경 되게 재미난 안경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경 자체에 인격이 좀 있다라고 인격 같은 인격체처럼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작업을 조금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안경 만들 때는 제가 의도한 바대로 표현되고자 하는 그 부분만 좀 집중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은 그냥 동네 안경 가서 어떤 안경을 보면은 그 컬러가 있을 거고 네. 그 안구 모양이 있는데 이 안구 모양이라든지 이 컬러라든지 이 다리 모양이라든지 그 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독특한 그 이 안경만의
인상이 있거든요. 네. 뭐 가령 쉽게 얘기하면 좀 화가 나 있다든지 뭐 더 하면은 뭔가 여기서 약간 조금 주저함이 보인다. 뭐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다. 뭐 이런 형태도 있는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아, 그게 사람 얼굴에 얹어졌을 때 이 사람의 고유한 어떤 분위기가 있고 이게 제가 여기서 어울린다 만다 뭐 네. 이런 어떤 관점에 대해서는 그 만나봐야 아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저희 여기 작업실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안경들을 다 써보시는데 그때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경을 만들면서 이제 만드는 내도록은 사실 정말 안경 만드는 데 좀 집중하는 편이고 네. 그 전에 이제 작업을 뭐 형태라든지 어떤 캐드리맨을 이끌면서 제가 추구하는 바가 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안경이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얼굴에 얹어졌을 때 이 안경도 살아남고 이 안경을 쓴 착용자도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내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다음 질문이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대표님께서 정의를 내리는 좀 좋은 안경이란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번 이 부분도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안경. 좋은 안경이다라고 딱 이렇게 제가 규정 짓기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좀 뭔가 기준이 또 워낙 다양할 네, 저한테 이제 제가 저한테 좋을 수 있는 안경이다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좀 이어지는데 네. 이건 좋은 안경이다. 얘는 좋다라는 걸 뭐 제가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허용할 수 있다. 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얘는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예를 들면은 뭐 드랍시키고 뭐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서는 그게 좋은 안경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좋다. 뭐 이런 것들에서는 제가 함부로 얘기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냥 얘는 저기 올라가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좋고 나머지는 나빠. 뭐 이런 얘기보다 아니면 저 밖에 있는 다른 외부의 어떤 안경들은 좋은 안경이 있어, 나쁜 안경이 있어 이런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경 자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안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이제 얘기를 통해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뭔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간극이 굉장히 좀 너무 좀 되게 너무 거대한 느낌이라 한 이거 가지고도 한 일주일 얘기할 수 있을 얘기가 것 같아요. 길어질 네. 네. 그리고 캐드리맨의 안경을 착용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좀 독보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또렷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전 다 이거 약간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어떤 것들 좀 느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 착용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라든지 좀 일단 인스타그램에서 그 착용자분들의 그 이미지들 좀 쉽게 직관을 표현하자면은 좀 대중적이라는 느낌보다는 각각 고유의 좀 쓰시는 분들도 좀 캐릭터가 좀 명확하신 것 같고 고유의 좀 특징이 딱 드러나는 분들이 이 안경을 좀 쓰셨을 때 좀 더 잘 어우러지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것들을 좀 브랜드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의도를 하시는 건지 좀 신경을 쓰시는 분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런 차원의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일종이니까 작업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업의 일종이니까 어떤 고유한 특정 타겟층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좀 주도 면밀하게 용의주도하게 이제 뭔가 그런 어떤 타겟 설정하고 이 사람들만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솔직히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캐드리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시작하면서는 사실 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자주 보는 사람들, 그 주변 분들이 개인 작업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그들과 나누는 예전에 나눴던 대화들 혹은 지금 그런 것에서 저도 영향을 받고 얘는 이런 친구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라고 일치시키지 않고 네. 이제 제가 뭔가 캐드리맨이라는 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얘가 어떤 분위기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요만큼 품고 있다가 이제 얘가
막 제가 얘는 뭐 매질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네. 무슨 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뭐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만 돼, 뭐 이런 있을 수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예,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대표님도 그렇지만 주변에 그런 개인 작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브랜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저 그런 분들이 착용하시는 걸 많이 상상하고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또 브랜드 운영하시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무 타이트하게 뭐 기준이나 타깃층을 정해놓기보다는 이 브랜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작업 안에 죽음을 담아낸다는 글을 이제 써주신 걸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 캐드리맨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죽음을 정면으로 인식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내용에 많은 공감이 좀 되었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일단 굉장히 교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평생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가 예측할 수 없는 과정들이 있을 건데 이제 뭔가 풍요롭다라고 제가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는 게 되게 사실 솔직히 교만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풍요롭다? 뭔가 풍요로운 게 뭐지? 뭐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뭐 너 인생에서 이건 풍요로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되게 교만한 말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이걸 정말 표현을 해도 될까? 라는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인지했다라는 관점도 사실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정면으로 인지하겠다 뭐라는 말 자체가 사실 좀 어불성설이라는 말도 있고 왜냐면 저희는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네. 죽을 거고 결국에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이고 어떤 크게 봤을 때는 어떤 목적처럼 보여지는 어떤 그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없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말씀대로 언제부터 그거를 제가 중요한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생각했을까 했을 때는 그림 그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뭘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옷이었는데 굉장히 뭔가 부딪혔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올 때도 있었고 막힐 때도 있었는데 이게 왜 내가 막혀 있지? 뭐가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라고 질문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 서양화 수업을 들었었고 그냥 뭐 거기서는 뭐 해답이 있겠지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어떤 조금 더 원초적인 어떤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더 내가 강력하게 여기 있다라는 걸 인지를 언제 할 수 있지 했을 땐 나 죽는구나. 좀 말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비로소 여기 살아있구나라는 걸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교만한 말이어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겪어본 적이 실제로 없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좀 상상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은 네. 죽음이라는 어떤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저한테는 이 세상에 아예 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은 내가 이 존재라는 말 자체도 살아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무조건 그냥 같이 공존해야 되는구나 네. 라는 어떤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근데 저는 이제 대표님께서는 좀 뭔가 교만하다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저는 충분히 이게 공감이 직접적으로 좀 됐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마주하게 될 현실이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삶의 가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존재했을 때 가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받아들였을 때 그런 의미는 누구나 마주할 죽음이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이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고 좀 집중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좀 더 저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우리는 무조건 존재해야 되고 뭔가 그 불멸의 어떤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뭐 예술 작업이라든지 그걸 평생 남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관점에서 다들 뭔가 환상 뭐 이런 거에 어떤 매여 있고 절대
영은 없어, 일만 있어야 돼.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관점에서는 어쩌면은 탈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어디에 그러면은 가치를 둬야 될까 했을 때 언젠가 뭐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내일 죽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오늘 살아야 돼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교만한 말이지만 풍요롭다, 그게 풍요롭게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혼자 생각했을 때 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 마지막 질문은 저희 스튜디오 한쪽 벽에 크게 걸려 있었던 그 그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이 넘쳐 흐르는 것 같기도 했고, 다시 봤을 때는 좀 깊은 고민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림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없는 그림이잖아요. 네. 이사하면서 버리고 왔습니다. 혹시 그 근데 버리기는 계기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미안하죠. 뭐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이제 안경을 만들기 전에 그냥 이제 그 뭘 만들기 전에 좀 습관처럼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렸던 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일단 솔직히 이미지적으로 제가 어떤 걸 좀 추구하는지가 좀 궁금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내가 그때 구조는 그 벽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작업대가 이렇게 일들로 좀 펼쳐져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 제가 이제 뭐 복귀하듯이 이제 어떤 에너지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좀 복귀하면서 제가 어떤 안경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함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뭐 근데 이제 버리게 된 계기는 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짐짝이어가지고 여기 걸 데도 없고 그리고 너무 강했었고 저한테 큰 의미는 저한테는 없어요. 바라본 사람한테는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버렸겠죠. 그럼 저희 앞으로 이제 출시할 뭐 2025년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내년이나 뭐 몇 년 뒤가 될 수 있겠지만, 캐드리맨에서 앞으로 출시할 제품에 대한 방향성이나 좀 정해주신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규모로 얘기를 하자면은 같은 지금 이런 규모로 쭉 갈 것 같고요. 관절염이 걸리지 않는 이상. 네.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는 거 그냥 쭉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가 오래 할 수 있는 좋아하는 거면은 그냥 제가 근데 10년 전, 20년 전 생각하면 저 안경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함부로 확답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이제 그냥 제가 이거를 그냥 생업으로 두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사업과 생업에 너한테 차이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떡볶이집으로 이제 뭐 분식집으로 예를 든다면은 네. 엽기 떡볶이 같은 거를 만들래? 체인점이라든지 아니면 철순의 미엔의 분식점 이런 걸 만들래? 네.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두 개가 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른 방향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이런 작은 동네 분식점 같은 걸 오랫동안 남아있는 분식점이 있다면은 그게 생업이지 않을까 저한테 그게 생업이라는 어떤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결 방향성 이런 거는 제가 누군가는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제가 원하는 걸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이게 딱 정해놓고 쉽게 그냥 비전이 없어요. 그냥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혼자서 그냥 안경이 남아 있다든지 네. 안경이라는 어떤 사물 자체가 안경으로서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앞으로 존재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 남아 있을 때 나중에는 그냥 누가 요즘에 안경을 가면 같은 거 쓰고 그냥 코스튬이냐 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간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상을 하자면 그러지 않는 이상 뭐 제가 몸이 뭐 좀 아프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똑같이 지금처럼 꾸준하게 오랫동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캐드리맨이라는 브랜드와 그리고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이웨어 매니아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브랜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브랜드 말고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나 저희 구독자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좀 시간 내주시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